하타 요가가 무엇인지 조금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타 요가는 뭐죠, 여러분? 하타 요가가 뭡니까? 보면은 요새 수업표, 인터넷에 요새 많이 있으니까 다른 수업표에 보면은 하타 요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일 피트니스 센터에도 어느 한 분이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학과에 이렇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외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갔다 오셔서 요가를 이렇게 하고 왔었는데 아스탕가 요가하고 하타 요가하고 빈야사 요가 세 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어서 하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 하타 요가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타 요가하고 같은 요가일까요? 같은 겁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다른 겁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다릅니까? 아니면은 조금 다릅니까? 자, 우리가 말하는 하타 요가,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하타 요가, 학교에서 배우는 하타 요가, 아시탄가 요가는 전통의 요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가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요가 종류 단어를 두 개를 꼽으라면 요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가 단어 두 개를 꼽으라면 뭘까요, 여러분? 어느 요가 두 개겠습니까? 예. 하타 요가하고 아시탄가 요가지요. 라자 요가라고 하기도 하고 라자 요가를 보통 아시탄가 요가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하시면은 라자 요가도 개념이 여러 가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요. 그치요? 하타 요가에서 말하는 라자 요가하고 아스탕가 요가에서 말하는 요가, 라자 요가는 개념이 사실은 다른 거지요,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널리 쓰이고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다르지요. 그러면은 하타 요가라는 거는 그래서 이 하타 요가하고 아스탕가 요가를 두 개를 제대로 알면은 요가의 역사와 요가의 핵심을 제일 잘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요가를 정립하는 게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은 요가의 본질을 배우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시탄가 요가하고 하타 요가입니다. 이 두 개가 핵심적인 전기 요가. 요가는 전기 요가, 후기 요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딱 역사에서 나눴을 때 보면은 전기 요가에서 핵심은 아스탄가 요가거든요. 그 다음에 후기 요가에서 핵심은 하타 요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아는 것 자체가 요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가를 아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시탄가 요가는 뭘 말합니까? 팔찌 요가를 말한 거지. 그 단어 뜻 자체가 팔찌 요가지요. 그럼 팔찌 요가가 뭐지요? 팔찌 요가가 야마, 니야마, 아사나, 프라나야마, 프라티야나, 다라나, 디아나, 사마티. 이걸 말하는 거죠. 왜 요가 수트라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요가의 수행의 체계를 완전히 정립한 거예요. 요가의 수행의 체계. 쉽게 말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야마, 금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니야마, 원하는 계율, 해야 될 것을 충실하게 하면서 3단계 아사나, 몸을 만들어서 잘 앉아 있을 수 있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앉아서 명상과 호흡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4. 프라나야마, 호흡을 다스려서 몰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프라티야하라, 의식을 내면으로 회수해서 달아나 회수한 의식을 한 곳에 명상의 대상에 집중을 해서 디아나 집중이 쭉 이어져서 명상으로 몰입해 들어가서 삼매 초월적 의식에 도달해서 영원한 행복을 찾거나 내가 누군지를 안다. 이게 아시탄가 요가예요. 그러니까 아시탄가 요가는 특정 수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요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련의 흐름과 의식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수련법을 지칭하는 게 아시탄가 요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특정한 아사나를 중심으로 한 어떤
네, 아시탄가 빈야사 요가에 그걸 줄여서 아시탄가 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많이 쓸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는 아시탄가 요가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요가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래서 아시탄가 빈야사 요가는 아시탄가 빈야사 요가라고 쓰고 빠딴잘리의 아시탄가 요가, 요가 수트라의 아시탄가 요가는 그 의미를 그대로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타 요가도 보세요. 하타 요가는 본질이 뭡니까? 어떤 특정한 수업의 형태를 하타 요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타 요가는 타와 타의 에너지의 결합을 해서 삼매에 도달하는 요가를 말하는 거죠. 에너지 요가를 말하는 거죠. 에너지의 합의를 통해서 갈라진 것을 하나로 합의를 해서 온전한 에너지로 가서 삼매에 드는 그런 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타 요가를 흔히 맷지 요가라고 해요. 아시탄가 요가는 팔찌 요가지만 하타 요가 프라티피카에 하면 맷지 요가예요. 자, 글을 올려보세요. 하타 요가는 맷지 요가. 팔은 아니고요. 팔은 아시탄가 요가를 말하고 사지 요가입니다. 사지 요가. 하타 요가는 사지 요가예요. 네 가지 수련법이 핵심이에요. 네 가지 수련 방법. 여기서는 구체적인 수련법이에요. 아시탄가 요가는 수련의 전반적인 진행 체계를 말한 거고, 하타 요가의 사지 요가는 수련 방법 네 개를 딱 꼽은 거예요. 네 개, 뭘까요? 조금 여러분들 반복해서 할 거니까 조금 해부학을 늦게 하더라도 기본을 이야기하고 진행할게요. 네 개 뭐예요, 여러분? 네? 네 개, 1번 아사나, 2번 프라나야마. 그렇지요. 아사나, 프라나야마. 그 다음에 반다무드라, 반다무드라. 그 다음에 명상, 하타요가 명상, 혹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오지로 하면은 사트카르마, 사트카르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아사나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특정한 수업 프로그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사나, 도라나야마, 반다무드라, 명상, 사트카르마는 기본.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걸 사지요가라고 이렇게 할 경우에 보세요. 하타 요가 이 네 가지는 뭘 위해서 전부 다 기여하도록 돼 있겠습니까? 이게 뭘 지향하고 있겠습니까? 하타 요가의 아사나는 뭘 지향하고 있겠습니까? 물구나무서기 서는 거? 네? 고급 아사나를 잘하는 걸 지향할까요?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걸 지향할까요? 아니지요. 프라나야마는 뭘 지향하고 있을까요? 이 네 가지는 모두 하나를 지향하고 있어요. 하타요가의 본질을 지향하고 있죠. 뭐냐? 그게 바로 에너지의 합의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합의. 그 합의에 대해서 삼매든 경지를 라자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타요가의 네 가지 단계가 있죠. 네 가지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를 라자요가라 하고, 그래서 이때 말하는 라자요가는 아시탄가 요가에서 말하는 라자요가는 좀 다르게 쓰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하타요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사나를 할 때도 에너지에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집중해서 해야지. 그래야 하타요가의 아사나예요. 근육에 집중해서 하면 그건 근골격적인 아사나로 가야지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에너지의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에너지의 합의를 전제로 한 아사나를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자고 하는 건 뭡니까? 딴 데에 집중해서 하자 이거지요. 그 다음에 프라나야마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프라나야마. 에너지를 조절하려면은 프라나야마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아사나가 하타요가처럼 되려면은 프라나야마가 아사나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되지요. 그 다음에 프라나야마를 하면은 에너지를 두 가지지요. 프라나야마의 핵심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물론 8개의 수행법이, 호흡법이 있지만은,
아스테이카부터 시작해 8가지가 있지만은 딱 프라나야마를 2개로 압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프라나야마는 에너지의 각성, 그 다음에 에너지의 운기, 딱 2개예요. 에너지를 각성하고, 그 다음 보내고, 특정한 곳으로 보내고, 에너지를 깨워서 슈슈나 나디를 올리고 보내고, 딱 이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에너지를 각성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어떤 사람은 물라다라 체크라라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안내드리는 거는 딴다라고 안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하타요가 프라티피카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깐다에서 에너지를 각성을 할 때 써야 되는, 호흡을 하면서 써야 되는 테크닉들이 있지요. 따라오는 테크닉, 그게 뭐예요? 호흡법에 따라오는 테크닉. 그게 뭐예요? 그게 반다무드라지, 반다무드라. 네? 에너지를 보내기 위한 기법이 반다무드라가 있죠. 호흡하면서 잘난다라고 한다,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이런 것들이 되면서 무드라를 통해서 에너지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물론 하타요카 프라티피카의 명상은 나다 명상을 위주로 소개한 면이 있지만 호흡 그 자체가 명상이지요. 오면은 끌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하타요가가 어떤 것이라는 걸 지향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해부학을 공부할 때도 뭘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해부학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호흡을 잘할 수 있는 몸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의 순환을 잘 될 수 있도록 근육을 조절할 것인가? 코어 근육을 집중을 한다라면 어떻게 하면 깐다의 집중이 잘 되도록 코어 근육을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슈슈나 나디의 에너지가 잘 상승되도록 척추 근육을 잘 쓸 것인가? 이런 게 토대가 돼야 되죠. 그냥 해부학만 공부해가지고 몸 치료하고 이러면은 요가 선생이지만은 80%는 스포츠 의학 하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과연 우리가 배우는 이 공부하는 점들이 어디를 복근을 깐다에 집중을 할 때는 복근을 어떻게 쓰는 게 좋더라. 복직근을 어떻게 쓰고 복행근을 어떻게 쓰는 게 좋더라. 이런 게 있어야지, 영면. 그게 여러분들이 딱 터득됐다면 필라테스 호흡에 코어 호흡하고 요가의 코어 호흡하고 헷갈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깐다 에너지 집중을 할 줄 알면서 코어 근육을 쓰면은 근육을 쓰는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필라테스는 딱 집중을 했을 때 에너지가 형성되는 지점이 깐다보다 약간 높게 형성이 돼요. 배꼽을 중심으로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호흡을 쫙 하고 요가 호흡을 하면은 에너지 밸런스가 안 맞지요, 보면은. 그러면 재조정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것들. 필라테스 하면서 요가 센터 같이 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면 2가지를 다 지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수련에 있어가지고 요가 할 때는 요가 호흡 쓰고 필라테스 호흡 하는데 필라테스 호흡 쓰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몸의 에너지 체계는 약간 혼란이 생겨요. 에너지를 그 혼란을 잘 못 느끼는 거는 왜 그러냐? 혼란을 있는데 잘 못 느끼는 거는 에너지가 각성된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에너지를 각성해 놓은 게 없으니까 혼란이 할 것도 별로 없지. 근데 에너지가 자기가 깐다에 대한 에너지가 확실하게 각성되고 자리 잡혔으면은 해보면 바로 표가 나요. 에너지의 중심점이 이렇게 약간 뜨는 경향이 생기거든. 자, 그래서 하타요가는 하타요가답게 수련해야 되고, 하타요가다운 아사나를 해야 되고, 하타요가의 다른 지향점을 갖고 근육학을 공부해야 된다. 첫 시간에 이것부터 이야기 드립니다.